현대인은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자식 생활이 일상이 됐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 속에서 걷기만 잘해도 몸이 좋아진다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좌식 생활자와 육체적으로 몸을 쓰는 분 중에 왠지 육체적으로 몸을 쓰는 분들이 좀 더 몸이 안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건강도가 나쁩니다.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앉아 있으면 우리의 혈액의 흐름이 아주 느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혈액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죠. 근육, 관절에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연부 조직들이 전부 톤이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분들이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뭐 두통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요. 또 근감소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용하는 일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혈액의 순환과 근육의 원활한 사용으로 오히려 건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은 제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라도 조금씩 움직이셔야 됩니다. 앉아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혈당이 우리 몸에 남아 돌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앉아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걷기 자세가 나쁘면 신발 밑창 닳는 모양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내 신발의 마모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는 잘못된 보행 습관들은 무엇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교정 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잘 보시면 어떻게 걷는지가 그 신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건 거실에 신발을 이렇게 놨을 때 신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지발가락 쪽은 사용을 못하고 새끼발가락 쪽이나 발의 바깥쪽 날을 이용해서 걷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걸음걸이는 거의 오다리 형태의 걸음걸이가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안 예쁘죠. 특히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릎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발을 놓았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굽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보통 X형 다리라고 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 발바닥에 요 아치가 있는데요. 요 아치가 무너지면 평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평발 형태가 되면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지게 되고 이게 무릎의 마모, 그다음에 고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발이 거실에 이렇게 놓아져 있을 때 과연 어디로 있는지에 따라서 내 발의 문제, 보행의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 발의 뒤쪽은 하나도 닳지 않고 앞쪽만 닳는 분들이 있어요. 신발을 보면 이 발가락 쪽만. 이런 분들은 걸을 때 뒤꿈치를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발가락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발목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는 발의 앞쪽에 발가락이 발바닥에 닿는 곳에 사막이나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은 체중 지지를 앞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성들이나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럴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뒤꿈치를 조금 바닥에 강하게 닿는 연습을 하시면 통증이 줄어들고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어느 부위부터 땅에 닿는 게 올바른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네, 걸을 때는 정확하게 닿아야 되는 순서는 뒤꿈치가 먼저이고요. 그 뒤꿈치 중에서도 약간 바깥쪽이 먼저 닿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의 가운데를 통해서 무게중심을 다 이동하고요. 마지막에는 엄지발과 검지, 중지발 안쪽으로 밀어내는 푸시 동작을 통해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고령자가 치매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게 맞는 보행 속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보행 속도가 치매 또는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볼륨이 적다는 것은 우리 뇌의 볼륨도 같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가 우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걷는 속도는요. 보통 초당 1.4m 이상을 걸었을 때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1.4m보다 늦어지는 1.2, 1.0으로 떨어진다면 우리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관절에 기대서 걸음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30분, 1시간 걷고 나면 힘든 게 아니고 관절이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절로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0.8 정도가 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커지는 속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0.6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혹시 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잠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할 때 혼자서 단독 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원이 어려워지는 그런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걷는 속도가 나의 건강 또는 생명, 뇌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 폭에 따라 혈당과 지방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보폭이 좁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연성이나 근력 또는 몸이 노화가 되면 보폭이 좁아지는데요.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주로 관절을 이용해서 걷게 되고요. 그 관절 중에서 무릎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릎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계속해서 노화가 되고 근육량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지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폭의 넓이는 우리가 근육을 잘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4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일 걸어야 되는 절대적인 양은 대략 7,500보에서 10,000보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10,000보를 걷고 있다면 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0,000보보다 적게 걷고 있다면 첫 번째는 걷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또는 출퇴근할 때 가능하면 걸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걷는 양이 증가하게 되면 내가 체력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힘이 들어서 걷는 걸 안 할 거야. 근데 반대로 걸으면 힘이 생겨서 기초 체력이 올라갑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힘이 생기면 걷는 게 아니고요. 걸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인데요. 속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사고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걸을 때는 천천히 걸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위한 걸음걸이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직선 거리에서 최대한 빠르게 팔과 다리를 크게 흔들어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걷는 것과 빠르게 걷는 것을 계속 혼합하시는 형태가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출퇴근을 할 때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다든지 또는 지하철이나 횡단보도를 걸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계단을 이용해서 좀 걸어본다든지 해서 하루의 운동량을 일상생활에서 채우면 내가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책을 보면 걷기조차 힘들었던 70대 요통 환자분이 슬로우 조깅을 할 정도로 회복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저랑 운동하신 지는 대략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허리의 부상 또는 허리 통증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부족해지면서 걷는 것조차 힘드셨어요. 그래서 양말을 신는 것도 앉아서 신기가 어려워서 누워서 침대에서 양말을 그렇게 신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프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뻐근해지거든요. 그 뻐근함이 다시 부상을 만들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시작한 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무서움을 하나하나 깨면서 유연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을 조금씩 만들면서 내가 일상에서 첫 번째로는 앉아서 양말을 신는 게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앉아서 양말을 신고 또는 내가 신발을 신는 게 불편해지면 일상생활은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연성을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근력을 좀 만들고 최근에는 밖은 뛰지 못하지만 제자리에서 슬로우 조깅 형태로 몇 분씩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70대 중반 되신 분이 그 달리기를 하면서 되게 기뻐하세요. 실질적으로 나이는 젊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젊어졌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약간 소녀처럼 웃으세요. 그걸 보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움직임을 잃었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찾으려고 조금 노력을 해서 젊을 때의 모습을 찾아가시면 아마 즐거움이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